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유튜버 앙팡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관련해서 소송에 휘말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팡씨 사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죠. 임대차 목적물을 보고 계약금을 정하고 중도금도 정하고 야도 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은 임대차 계약이든 아니면 매매 계약이든 중개사 사무소에 들리는 경우 이렇게 정식 계약서나 작성하지 않고 우선 중개사들께서 그냥 가계약금 얼마를 걸어라, 이 물건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가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들끼리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개사들께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매도인이 없는 상태, 그렇게 계약권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가계약금을 받으세요. 지금 이 물건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가서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 같은데 미리 가계약금 얼마라도 걸어놓으면 내가 이거 계약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가계약금은 일종의 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나중에 매매 목적물의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계약금, 일종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가계약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계약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게 서면으로 작성됐다 그러면은 그 서면의 내용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는 그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법률 관계를 따져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가계약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도 그런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계약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식으로 서면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계약금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온 대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미리 얼마를 주면은 계약에 대해서 우선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가계약금을 걸어라. 이런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급한 금원이고, 만약에 계약 체결이 결렬됐다 그러면은 가계약금이란 말하는 금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팡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양팡씨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집을 보러 갔어요. 목적물을 보러 갔고, 그리고 목적물을 본 다음에 양팡씨와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집에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 식사를 하시면서 사무직원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일종의 설득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을 했는데 이때 그 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게 아니라 양팡씨를 대신해서 일종의 대리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양팡씨 이름을 쓰고 양팡씨 서명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인감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막도장으로 날인을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중에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 이건 다 하면은 그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그 서면이 진정하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죠. 그때 만약에 막도장인 경우에는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양팡씨 어머니께서는 비록 뭐 양팡의 대리인 어머니 누구누구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양팡씨 이름을 그냥 쓰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대리 행위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법한 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 양팡씨 측의 말을 들어보면 계약금을 만약 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중개사 사무소에서 설명을 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실효됐거니 생각을 하고 다른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가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인 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런 의미지 가계약이라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계약입니다. 보통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으로 만약 계약금을 다음날 몇 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위 계약은 실효되며 또 쌍방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그런 특약사항을 넣었다면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실효가 됐을 텐데 그냥 말만 신뢰하고 그런 특약사항 같은 건 넣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사례처럼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어도 그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특약사항으로 넣으세요. 의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넣고 위 사항과 특약사항과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약이 우선한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은 이제 특약이 우선해서 적용을 받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가계약서 명목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 해결 방안도 특약으로 꼭 넣으세요. 만약에 계약이 결렬된다든지 그럴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하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자기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특약으로 기재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목적물을 보지도 않고 그 위치, 층수, 그다음 평수 그런 것만 보고 그냥 구두로 뭐 매매계약, 매매대금 20억, 계약금,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고 잔금은 언제 지급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입금만 해줬어도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실효된다는 말을 했고 엄밀히 말하면 그 공인중개사의 어머니죠. 양팡 측은 그 공인중개사 본직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중개사 사무직원 어머니를 사무직원으로 채용을 했었나 봐요. 10억 1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던 그 부동산이 실거래가를 보니 5억 9천만 원에 불과했고 아파트가 준공된 지 좀 오래돼서 낡은 아파트였나 봐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날 취소 통보하고 매매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효가 되겠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 매매계약이 해소됐다고 설명을 하고 방 씨는 믿었겠죠. 신뢰를 하고 다른 목적물을 보러 다녔어요. 물론 같은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계약 체결이 그렇게 결렬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을 했겠죠. 아니면은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항의를 했던 그 항의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양팡 씨는 이제 실효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적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